네, 중1 예, 문학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윤동주 시인, 여러분 윤동주 시인 들어봤죠? 네. 뭐에서 들어봤어요? 서시랑 서시. 별에는 밤이랑 별에는 밤. 우리 햇비가 앞에 나오지 않았나? 네. 나왔잖아요, 햇비. 그렇죠, 예, 햇비. 햇비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동시입니다, 동시. 윤동주 시인의 시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동시입니다. 동시고, 근데 우리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수능 나올 때 동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근데 예, 다른 문제 나올 때 끼워서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는 훨씬 더 동시보다 어렵고 좀 난해한 시들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서시. 근데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윤동주 시인의 삶을 이해해야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빈칸 쪽에다 필기 하나 해놓고 가볼게요. 빈칸 쪽 있으면 필기를 하세요. 왼쪽이나 위에다 적어보세요.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거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 갈등과 화해. 그것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예, 연속적으로 적어주세요. 연속적으로.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거 적어두시고,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갈등과 화해라고 일단 적어두세요. 자, 윤동주 시인은 언제 살았던 분이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생각하시면 돼요. 윤동주 시인은 어디서 이제 태어나셨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저쪽에 우리나라 북쪽 끝에서 넘어서 중국 쪽으로 넘어서서 간도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간도라고도 부르고 그냥 만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주 쪽. 예, 근데 간도가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청나라하고 국경이 애매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았고요. 윤동주 이제 가면 옛날부터 살았다기보다는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용정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예, 개척하셨고 아버지 때까지 그 마을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거기에 마을이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학교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교회도 세웠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그 용정촌이라는 마을을 터를 닦고 만드시고 그걸 유지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가족이.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거기에 보면. 예,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뭐 교회도 세울 정도면 얼마나 깨어있겠어요. 거기서 자랐는데 이제 윤동주 시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좀 그런 분위기,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서 자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예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좋았을까요?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 살 곳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투옥되고 예,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자, 윤동주 시인도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는 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독립운동하다 잡혀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도 뭔가 저 사람들과 같아야 되는데 윤동주 시인 자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갔어요. 점점 평양으로 갔다 중학교는 아마 평양에 다녔을 것 같고 대학교는 연희전문이라고 지금 연세대학교 서울로 왔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또 유학을 가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2군데나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식인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훨씬 더 예, 부유하고 좀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예, 힘들게 살아온 우리 민족,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투옥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분 시에 보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좀 많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하고 이제 현실 자아라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자아는
뭔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삶, 예, 그 사람들하고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 자아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가족의 기대가 큽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잘못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다시 명경촌에 들어가서 그걸 이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런 상황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하고 현실적 자아가 막 부딪혀요. 예, 이 시에는 그게 크게 안 나타나요. 다른 시에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다가 하지만 이분의 시가 이제 위대하고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화해가 나오죠. 그 화해, 예, 화해를 합니다. 그 두 자아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얘기 뭐냐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겠다. 그게 뭐냐면 다른 시에 보면 이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등불을 켜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작은 등불. 그게 뭐냐면 우리는 횃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들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독립운동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동주 씨는 그 길은 자기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내가 내 안락함만 나는 나 한 점 잘 먹고 잘 살고 요것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뭐다? 나는 시인으로서 숙명, 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시로 표현하고 그다음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시로 표현한다. 예, 그래서 자기의 이런 고뇌를 담은 시도 있지만 그래도 동시를 많이 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미래의 주역이 돼서 우리나라를 밝고 뭐 좀 또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그래서 그런 시를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끄러움의 이상적 자의 현실적 자의 갈등과 화해인데, 자, 이분은 근데 언제 돌아갔어요? 예, 해방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갔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분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한국인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한글로 된 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 안 좋게 봤겠죠.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그때 이제 일본이 거의 전쟁 막바지에 가면서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물론 이제 뭐 전염병이 감옥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게 이제 정설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이 그 당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윤동주 시인만 말고. 그래서 실제로 생체 실험을 당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생체 실험을 뭐 음식이든 아니면 어떤 뭐 혈액이든 뭐 이런 거 가지고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돌아갔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면 이제 죽고 나자 일본 사람들이 그 주검을 가족들한테 죽었다 통보를 하는데 와보니까 이미 다 화장이 돼 있어요. 네, 이미 화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화장을 해버리고 그 유골만 가지고 돌아왔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 3년 뒤 1948년도에 시집을 냈는데 그것도 하나 적어보세요. 시집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이거를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을 편찬했다. 유고 시집이라고 합니다. 유고 시집. 죽은 다음에 펴낸 시집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가족들이 그동안에 모았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로 편찬했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서 그 일본어가 더 익숙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시를 썼는데 그 덕분에 시가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시들을 가지고 그 만주 그 용족천 쪽으로 갔지만 나중에 이제 남북이 거의 분단되는 상황이 되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해서 거의 갈라지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약간 교통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었어요. 그때 그 기차에 타서 그 모든 유품들을 갖고 타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쪽에서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거기서는 일제의 어떤 투옥됐다 아니 일제에 협조했다 이러면은 무조건 민족 반역자 해가지고 투옥시키고 아니면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일본 쪽 아니야? 그랬는데 그 유품들에서 시는 다 한글로 쓴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압수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향으로 남한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시를 편찬했고 이 시집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알았어요.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국의 아픔을 절절히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순결하고 고고하게 살아간 젊은이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서시, 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서시야. 서시. 서시라는 게 뭐냐면 맨 처음 시라는 뜻이에요. 예, 시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시를 서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서시라는 첫 번째 시라는 게 제목이 돼버렸어요. 자, 서시는 항상 모든 시를 관통하는 어떤 모든 그 사상과 정서가 들어있는 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서시를 이해하면 윤동주 시인의 삶과 윤동주 시인의 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질 거예요. 필기 다 하셨죠? 지우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막 저항신이다, 막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저항신이고 저항신이고 독립운동가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막 독립운동을 하고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거 어디서 막 독립운동가였다 또는 뭐 그렇게 되는 건 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단지 이런 우리 민족의 아픔, 그다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빛, 이런 것을 갖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어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네. 자, 내용을 보시고,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들어본 적 있죠?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튀어온다. 굉장히 짧죠? 자, 근데 요렇게만 하나 두세요. 이렇게 그어두세요. 1년과 2년과 3년. 1년과 2년과 3년이 뭐가 다른가? 자, 1년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2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리고 3년은 한 행밖에 없죠. 현재입니다. 예.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는 이렇게 살 거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좀 나는 굉장히 기가 막힌 배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로 했으면 어떤 좀 이 시의 어떤 그 뭐랄까 맛이 좀 떨어진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미래, 그 다음에 현재를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은 뭘까? 하늘. 예. 적어보세요. 윤리적 삶의,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적어보세요.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 하늘에다 적어주시고, 우리가 뭐냐면 이런 말 쓰잖아요. 너 뭐 나쁜 짓 하면 하늘이 부끄럽지 않니?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너 하늘의 맹세코. 예, 우리 민족은 하늘을 많이 씁니다.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신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보다도 조금 뭐랄까 좀 약간 좀 뉘앙스는 달라요. 어쨌든 윤리적 삶, 우리가 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늘처럼 살아야 되고, 하늘을 바라봤을 때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소설 제목 중에 하늘은 말 것만 그 소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 하늘은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이야. 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어떻게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즉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순수한 삶의 소망이에요. 예, 순수한 삶의 의지라고 합시다. 의지. 나는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 괴로워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왜다? 자, 바람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안 좋은 거죠. 여기서는 뭔가 심리적 동요,
그리고 갈등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동요와 갈등.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 자, 여기서 괴로워했다는 그 갈등이에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 그래서 괴로워한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뇌. 자, 왜 괴로울까?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 괴로워할까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뭐 죽여놓고도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다, 아니면 가족이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이 고통의 감각이 묻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윤동주 시인은 순수한 삶을 소망해. 깨끗한 삶,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뭔가 약간만 내가 다른 생각이 들거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많았겠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늘을 불어서 뭔가 나는 아픔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 그러죠. 뭐 너만 잘 살면 되지 뭘 그런 거 생각하니? 보통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너 어디 갖고 잘 돼가지고 네가 떵떵거리고 네가 높은 자리 가면 되지 뭘 고민해, 뭘 걱정해, 뭐 다른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 말들 많이 올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항상 갈등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한혹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 자체는. 나도 내가 꼭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나만 잘 살아도 되잖아. 지금은 그런 사람들 더 많은데,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해서 지금 일제 협력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조용히 살면 되잖아.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별 아주 중요합니다. 별은 이 시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시인데, 뭐 이게 의미하는 게 상징이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상징은 많아요. 알겠어요? 원관념이 너무나 많아. 그거를 하나 보조관념 하나에다 쏙 집어넣은 거야. 근데 여기는 뭐 이상, 별이 이상, 희망,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너무 양심, 소망, 순수함 말고도 더 넣을 수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상과 희망과 꿈과 소망과 순수함과 또는 뭐 사랑과 뭐 다 좋은 거 다 넣으시면 돼요. 그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모든 죽어가는 거, 억압받는 모든 대상입니다. 억압받는 모든 대상. 난 이것도 생각. 살아있는 것들을,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가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억압받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또 실제로 진짜 죽어가는, 괴로워하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존재들을 나는 사랑하겠다, 사랑해야지, 뭐뭐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 태도입니다. 사랑하겠다. 나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겠다. 물론 윤동주 시인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 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녹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배울 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는 보면은 자기도 그 옛날 예수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야, 솔직히. 그래서 보면은 그냥 피를 흘리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보면 되고, 또는 뭐 불교에서는 자비, 또는 뭐 다른 데서는 프랑스 혁명에서는 박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모든 억압받고 힘들고 고통받는 존재들을 앞으로 사랑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나한테 주어진 건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소명의식. 소명의식도 약간 종교적인 색채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뭔가 내한테 주어진 길, 나한테 주어진 소명, 나는 꼭 여기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이걸 해야 돼 라는 게 그거를 나한테 주어진 건데 그걸 걸어가야겠다. 여기도 의지적 태도예요. 걸어가야겠다. 이거 띄어쓰기 아닌데 의지적 태도.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시들을 보고 삶을 보면요,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한 게 뭐였을까? 바로 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된 시, 일단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시,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시, 난 그런 시를 쓰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기운을 북돋워주겠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작은 등불을 켜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부정적이죠. 오늘 밤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암울한 현실이에요. 밤은 암울한 현실. 또는 뭐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현실이에요. 오늘 밤에도 별은 위의 별하고 똑같아요. 위의 별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 바람도 안 좋은 건데 이 바람은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에 거는 내 동요되는 그 내 마음이라면 이거는 현실적인 현실의 시련과 고난입니다. 현실의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일제의 탄압과 수탈도 됩니다. 일제 탄압과 수탈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과거와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되겠고,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화자가 드러나 있나요? 드러나 있지 않나요? 화자 있죠? 나 있죠? 화자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낌상을 알 수 있죠? 이 화자가 누굴까요? 바로 시인 자신이죠. 윤동주 시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윤동주 꼭 화자하고 시인이 일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즘에 화자와 시인이 가깝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멀다, 가깝다 그러는데 이거는 아주 가까워요. 저는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 그 밑에 쪽에다가 뭐 두 개만 적어 볼게요. 밑에 쪽에다가 이 시의 이제 특징 뭐 그런 거 보는데, 첫째로 일단은 고백적이라고 적어서 고백적. 고백적이고 뭐뭐 해야겠다. 그래서 의지적이 됩니다. 특징으로 적어주시고 특징. 고백적 또는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적 시어가 쓰였어요. 대조적 시어는 크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좋은 거는 별이죠. 안 좋은 거는 밤하고 그 다음에 바람입니다. 좋은 거는 별이고 안 좋은 거는 밤하고 바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나?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런 표현, 대화체다 그럼 맞아 들려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독백적이다. 그럼 그것도 맞죠. 그죠? 고백적이라는 게 사실 독백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약간씩 다른 뉘앙스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3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고, 요거 위에만 좀 읽고 갑니다. 38페이지 펴시고, 서시는 주제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만약에 이게 학교 교과서에 나오면 주제는 막 외워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그 다음에 시의 특징 보면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가 아니죠.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 상황에 따라 시장이 정리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간다. 이 문제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성찰과 소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성찰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보면서 또는 되새기면서 뭔가를 반성한다는 의미인데 꼭 반성이라고 하면 좀 잘못한 걸 반성한다 이런 의미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성찰은 뭔가를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가 자신이 지나온 날들 또는 다른 대상을 보면서 아 나는 어떤가 뭔가 그러니까 거울이 제일 성찰하기 좋은 거죠.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 예, 그런 것처럼 성찰이라는 것은 약간 너무 잘못을 반성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자기를 바라보든 또 남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든 해서 뭔가를 바라본다. 예, 그리고 뭔가를 느낀다. 예, 그걸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이게 오타 나왔어요. 방이 아니라 밤이죠. 밤. 미음으로 바꿔주시고 밤. 나잇입니다. 나잇.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형실, 일제강점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은 화자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 시련, 특히 밑에 나온 3년에 나온 바람이 그런 의미가 강하고 위에는 심리적 동요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을 보면 하늘, 별, 길. 그래서 하늘은 화자의 도덕적 판단 또는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 별은 뭐 소망하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삶, 희망, 뭐 동경, 뭐 이런 거 다 맞고요. 길은 화자가 거래하는 숙명 또는 소명 또는 운명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역할. 예,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윤동주 서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1위입니다. 1위. 그죠? 예. 그럴만하죠. 이 시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덜 보시면은 속도 좀 빨리 하세요.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시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시 배우면 외우게 시켰거든요, 우리. 그리고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2편 시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거 외우고 갔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할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한 편 정도는 외웠었는데, 하늘을 한 잔 부끄러움 있기를 입쓰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쳤다. 이 정도 여러분 딱 외워서 엄마 서시 알아요? 서시 한번 들어볼래요? 탁 읊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엄마가. 야, 용돈이 올라갑니다. 용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시 이런 거 다 외우셨어요? 우리 때는 많이 외웠어요. 외우라고 했어요. 햇띠 한번 햇빛은 우리 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햇빛까지는 못 외우겠네요. 그래서 서시, 진달래꽃 뭐 이런 시들은 다 외웠어요. 자, 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 자, 확실한 거. 고별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맞죠? 네. 자연물의 시각진을 강조하고 있다. 선생님 이건 얘기 안 했는데 한 세모 해놔. 자연물을 등하자의 생각이 들었다. 맞죠? 네. 자연물, 하늘, 별, 바람. 부끄러운 산소마다 맞죠? 네. 현실 어려움을 완전히 이건 좀 완전히 틀렸네. 그쵸? 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치운다. 그럼 이거는 뭐냐? 시각적인 딸이잖아요. 하늘, 별, 바람. 바람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그러면 시각인데, 바람이 살갗을 스친다, 바람이 차갑다, 바람이 부드럽다. 그러면 촉각이에요. 알겠죠? 직접 맞을 때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 이때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알겠죠? 예,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절히 아는 거. 대립적 이미지 아까 얘기했죠? 뭐 밤하고 바람, 그 다음 별. 과거, 현재, 미래. 에헤이, 함정을 파놓으셨군요. 그죠? 여기서 딱 알 수 있죠. 그냥 바로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백적 의지죠. 그래도 혹시도 모르니까 또 보세요. 양심을 지키는 순수한 영혼을 어깨 맞고, 개인적 차원, 종교적 차원, 뭐 얘기했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문제.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거리가 먼 거. 자, 순수한 이상을 주고, 아까 별이 뭐예요? 이상. 그죠? 순수함. 주위 동료들과 함께 투쟁하는 삶? 일단은 세모 정도 해놓고, 살아있는 모든 걸 사랑한다. 여기 했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어가는 것을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련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의지적이죠. 이분 씨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무관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시련,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거는 현실의 고통과 웬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만 남는 거예요. 알죠? 예. 이거를 지향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빚은 있습니다만, 나도 그렇게 투쟁할 거야. 뭐 그걸 하려면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작은 등불, 시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화제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꿋꿋한 의지를 지녔다? 맞죠? 소명의식 갖고 있다? 맞죠? 이상세계를 지향한다? 뭐 이상향, 별, 그러니까 맞다고 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입쓰이는 바람에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완벽해. 그러면 너무 기쁘죠. 그렇죠? 너무 즐겁고 해피하죠. 한 몇 개 생각하는 사람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좀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뭐 아무튼 아닙니다. 순결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아까 쉬는 시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지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쉬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